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를 지지하시고 함께 뜻을 모아주신 당원분들 그리고 세종 시민분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세종시가 다시 바로 서고 나아가 우리가 함께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저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세종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과 무능 그리고 무도함이 판을 치는 정말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1년 7개월은 너무나도 암담하고 가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까지 우리 사회 안전망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한 우리 민생과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대출과 연체율은 역대급으로 늘어나 경제계 도처에서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10월까지 대법원에 신청된 파산 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0%,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과 민생이 큰 산사태를 만난 듯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여론을 무시하고 언론 장악 시도 그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만 할 뿐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 민생에 대한 개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아 더욱더 참담할 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이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윤석열 정부에 기약 없이 끌려다녀야 합니까? 더 이상 이 정부가 국민을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쓰러져가는 우리의 일상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다시 손잡고 과감한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세종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작금의 정치를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는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치의 기본인 민생부터 바로 세우고 초심을 바로 잡고 민주당이 새로운 모범이 될 과감한 도전과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종만의 세종시다운 가슴 뛰는 성공 스토리로 진정한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정상화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세수 문제와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해법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세종시가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육생활권이 입주가 완료되면 그 이후부터 세종시 세수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올해도 세종시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홍역을 앓았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도시 계획에 맞춰 진행된 개발 사업 말고는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공공시설물 관리 권한이 이관됨에 따라 유지 관리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7월 행복도시 인수시설 유지관리 예상비용으로 2030년 기준 2,5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2020년 110개의 시설물 인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인수 시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 비용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교부세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단층제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기초와 광역 단체가 받을 수 있는 우리 교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광역분만 받는다는 것은 애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재정특례 연장이 아닌 제대로 된 지방교부세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교부세 모델을 기초로 해서 세종시 모델을 고민하고 안정적인 도시 운영을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 세종시는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할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1호 법안에 교부세 조정과 공공시설물 관리 정부 부담 방안을 담겠습니다. 반드시 이 법안을 마련하고 속히 통과시켜 고질적으로 예견되는 세수 펑크 문제와 공공시설물 관리 부담을 바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기치를 걸고 세종시를 탄생시켰습니다.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완결하기 위해 성장을 거듭해왔고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구호 하나를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를 진짜 풍요롭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새로운 모티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행정수도 세종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세종다운 도시 모델과 로드맵을 완성해야 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 호주의 캔버라와 시드니, 대한민국의 서울과 세종. 저 노종용은 세종이 세계 속의 진주가 되도록 새로운 성공 사례와 경쟁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도시들에 체험하며 교육, 관광, 문화, 예술과 행정을 직접 몸으로 느꼈습니다. 제3기 세종시 의회 부의장을 하면서 항상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사단법인 기본사회 세종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발로 뛰고 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다시 한번 시민 속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삶이 풍요로운 온전한 행정수도 세종, 저 노종용이 반드시 몸바쳐 행동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100만 당원 동지들과 함께 40만 세종 시민들과 함께 두려움 없이 나가겠습니다. 벌써 이제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회에서 정말 힘든 적도 있고 우리 시민분들하고 같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펑펑 운 적도 있고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함께 해주셨던 의원님들이 모두 저하고 그래도 잘 지내고 같이 한 뜻으로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그 자리까지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아쉬웠던 점은 세종시에서 사실은 시청에 대해서 우리가 법으로 제정을 하고 이것을 공포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녹아내게 하는 그런 행정적인 마무리까지 이게 일체가 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3번이나 해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조례를 법을 다 바꿔서 이제 이 공포한 거랑 실제 실행되는 거랑 이렇게 맞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저는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게 이제 법 안에서 이제 여러 형태로 이제 변화를 주는 건데 이것은 정말 굉장히 저로서는 답답함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세종시의 경쟁력이 필요하고 세종시가 앞으로 먹거리가 중요하고 이 어떤 세입 구조가 문제가 클 것이다. 이게 2019년부터 사실은 미리 암시됐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이제 국제 교류 거점 도시를 해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지금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랬었으면 지금 다른 우리에게는 조금 더 세수 확보에 대한 다양한 채널이 있었겠죠.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취등록세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전국적으로 안 좋을 때는 우리는 이제 더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다른 세수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종시에 무슨 대기업이 있습니까? 뭐 어떤 다른 세입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취약성이 대한민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이런 대외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더 힘든 거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세수에 대한 다양한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국제화, 글로벌 시티화를 해서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 서울 수도권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세종을 찾고 이주를 하고 이런
분위기와 이런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법이라는 조례를 넘어선 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어떤 움직임을 유도해내고 이런 거에는 우리 시청이나 의회에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답답함을 느꼈고 좀 길었습니다. 세종시 자주도가 매우 낮은데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 15위 정도로 지금 통계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부금 문제가 거기에 플러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립도를 평가하는 거랑 자주도를 평가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엄청난 한 해 뭐 많게는 수천억이 될 수 있죠. 이 정도의 손실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 교부금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이것도 자주도 혹은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이 이제 조금 이제 다가가는 거라고 봅니다. 세종시 월화수목밖에 없잖아요. 금토일 다른 데 가서 소비하고 오고 그죠? 그러면 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은 세종시의 경쟁력이 있어요. 아무 매력이 없어요. 와도 뭐 숙박할 데도 없고 볼 곳도 없고. 그러나 대전시의 단점이 바로 관광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대전시 단점이. 청주는 있나요? 천안은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세종시가 그 허브가 돼서 대전의 질투를 받지 않고 천안의 청주의 질투를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만든 파이가 이 모두 창구 역할에서 글로벌 메가시티로 같이 갈 수 있는 것. 저는 이런 방법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자족도시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이걸 만약에 인천에서 이렇게 한다 혹은 뭐 서울이나 부산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약간 더 느낌이 올 텐데 세종에서 뜬금없이 이런 느낌이 약간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제가 외국에서 많이 살면서 느꼈던 그 교육청에서의 그분들에 대한 마음 뭐 어떤 K 문화에 대한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어떤 그런 오고 싶은 마음. 근데 와도 표지판 하나 없고 버스에서 어떤 안내 멘트 하나가 없고 불안하고 무섭고 어디도 가야 될지 우리가 이제 중국 여행을 갑자기 가는 느낌? 이 정도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그거 해소 못합니까? 세종에서 먼저 해소하고 그런 특구와 시스템을 만들면 충분히 우리는 청주라는 공항이 있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 이제 KTX도 지금 용역이 BC평가가 지금 1 이상으로 낮다라는 얘기가 아직 공식화는 안 됐지만 이제 우리의 이 교통 인프라도 깔리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죠.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